농경, 뭐 곡식도 심고 이런 식으로 문화가 이제 발달이 돼 나가다 보는데 그 동물과 사람의 연결고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형성이 됐다는 설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누구냐? 창조론을 우리가 뭐 미안하지만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고 최근에는 과학 시대인 만큼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은 침팬지로부터 우리가 오늘날 인간이 됐다. 그리고 여러분 동물이라 가지고 원숭이를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1924년에 레이몬드 타드라는 사람이 이 남아공에서 어떤 동굴에서 이제 인골 화석을 발견을 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 근처인데, 그 다음에 1959년에 리차드 리키 부부가 케니아, 탄자니아, 웅그롱그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계곡에서 올드바이 화석에서 이제 인골 화석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그 루시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에티오피아 하다로라는 곳에서 1974년에 이게 이제 인골이 그때가 이제 5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드에서 최근에 투마이라는 이름으로 발견된 거는 700만 년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1200년도에 발굴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DNA에 넣으면은 그 연대가 측정이 된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면 아프리카에서만 인류가 기원이 됐느냐. 또 다원설이 있습니다. 한때는 다원설이 있어가지고 자바 인골 화석이 나오고 북경 인골 화석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여러 군데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게 모두 다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프리카에 출발을 해서 점점 강을 건너고 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대륙을 번져나갔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프리카 이런 설이 맞다 하는 것이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기원설에 관해서는 뭐 이 정도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프리카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은 유럽 사람들이 가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겨가지고 있는 그 역사 그대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도 그 옛날에 사람이 살아왔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전통 문화를 지니고 살아오고 자기 나름대로 예술, 신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지도 이런 것들 보더라도 현대 이런 식의 지도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옛날의 왕국이라든지 표시된 이런 지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프리카를 다시 보자 이런 의미에서 학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니까 그 옛날부터 조만한 왕국이지만은 도처에 아프리카의 왕국이 있었다. 이런 게 그 유적이라든지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예술품이라든지 이런 걸 살펴보면은 그 사회에서 축제를 한다든지 행사에 서기 위해서 목각이나 가면을 갖다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처음에 이 지역에서 살기 좋은 환경이 됐을 때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여기서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을 그런 시대에는 흑인들이 여기도 뭐 전부 다 산지에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점차 이 사막화가 되니까 점차 남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집중적으로 많이 모인 데가 현재 나이지리아라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모였습니다. 못 살아서 다 집중해서 모이니까 인구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 이상 더 모이다가 뭐다 서로 치여서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애자 나는 이제
좀 더 파이오니어 정신을 가지고 살기 좋은 곳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이래서 여기서도 감행을 해가지고 이제 남하를 합니다.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 중간에 큰 정글이 있어가지고 이걸 지나가기가 목숨을 걸고 이제 지나가야 된다. 일부는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흑인계와 여기 흑인계는 그 인종이 같습니다. 지금도 그 어느 종류별로 나누면은 말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 큰 덩치를 말하면 반투어족이라고 그래요. 반투어계를 쓰는 민족도 흑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간에 피그미족이라든지 부시미라든지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 대종은 거의 반투어계의 니그로 흑인들이 지금 많이 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그 마사이라든지 이런 유목민이 있는데 그건 조금 이제 종족이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나일강을 따라가지고 유목민들이 자꾸 상류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보니까 이 무리가 올라와서 반투계 흑인들하고는 좀 달리 그러한 사회를 이루고 살았지 않느냐. 그런 이제 유목민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활 환경과 이런 이제 하나의 종족을 이루면서 그 사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술, 문화, 그리고 전설 이런 것들이 각각이 발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아프리카의 미술, 이걸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에 조각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조각은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크게 목재, 나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동이라든지 세라믹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소재별로 해가지고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종을 이루고 유명한 거는 지금 이제 목재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소수적으로 이제 유명한 것이 현재 석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세라믹이라든지 동재도 있긴 있습니다만 대종을 이루는 것이 목재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장인이 그 어떠한 사회에서 재질이 있는 장인이 그 조각을 만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조각을 자기가 만들어 놓으라, 내 작품이노라 이런 말은 남긴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는 이제 축제 아니고 인간상을 만든다면은 그 인간상이라든지 신상이라든지 이런 건 그 사회에 옛날부터 전해오던 창세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지 그런데 기초를 두고 그걸 형상화시킨 그런 예술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상당히 옆에서 보면 난해하죠. 지금 왜 저렇게 생겼는지